웬만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올려놓은 댓글들 한번 쫙 보세요. 내가 그거 하나하나 언급도 못하겠어. 쌍욕이 하도 많더라고. 돈 줄 거면요, 선택적으로 확실히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도와주세요. 그 알바도 못하게 사람들 발목 붙잡지 말고. 10명 중 6명 이상이 취업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구직 단념 상태라는 조사. 청년층 취업자 숫자는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봐 역입니다. 제가 면접왕형 한 지도 벌써 4년이 넘은 것 같아요. 벌써 구독자도 50만이 넘고 되게 많은 분들과 함께 여러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2년까지의 여러 활동들을 피드백해보고 23년부터 나는 어떻게 더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저는 더 열심히 하고 점점 더 숙련도도 늘고 여러분과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들 또 들리는 소식들은 전혀 거꾸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현상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취업 포기 인구가 63만 명이래요. 자그마치 63만 명. 저는 취준생 인구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한 1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어. 근데 그 숫자 자체도 계속해서 느는 것 같고 그 중에 63만 명이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물론 청년에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현상 자체가 지금 안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좀 봐봤어요. 그때 대학은 중도 자퇴율이 엄청 늘고 있다네. 중도 자퇴하는 인원이 9.7만 명, 약 10만 명이라 된대요. 아니 63만 명은 취업을 포기했고 10만 명은 졸업을 포기했어. 아니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뭐 한 세대의 문제라든지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야. 전체적인 문제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뭘 했겠죠. 그래서 좀 내용을 다시 찾아봤어. 대체 뭐 했는지. 그랬더니 없었던 게 아니야. 엄청 많은 제도에 돈에 예산에 막 쏟아 부었어. 어떤 기사 보니까요 5년간 127조를 썼대. 일자리 관련 예산에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조금 더 진지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도와 실제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고 인터뷰까지 다 해보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정작 취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런 일자리나 취업 정책 관련된 걸 이용해 보셨거나 혜택을 받아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해보고 내린 3가지 압축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절차가 너무 불필요하게 많아.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하다가 아이고 나 이거 못하겠네, 이거 못하겠네,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취업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그 불편한 절차를 뚫고 가도 취업 트렌드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이거 뭐 시키는 대로 해도 취업이 안 돼. 취업 지원 제도를 가봤더니 용돈 좀 주고 끝나버리네. 자소서하고 면접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어봤더니 이거 뭐 완전 면접하고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용돈 받는 수준으로 제도가 전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분들이 지금 교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으면 곤란하지. 3번째 포인트는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낡아가지고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알바해가지고 돈 좀 벌라 그러면은 이 제도를 안 맞아서 뭐 자격이 박탈되는데 진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일도 못하게 하고 구직 활동 하려고 해도 구직 활동도 못하게 하고 왜 모든 정책이 다 있다고냐고.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제 나름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모두를 놓친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정작 취업을 상담하고 이분들에게 가이드를 줘야 될 분들이 거의 대다수,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경우에 외주 구조, 옛날 표현으로는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외주와 하청을 받은 그 회사가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얼마나 탄탄한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이런 입찰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어디라고 딱 특히 얘기는 못하겠어. 근데 전문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학교마다 다 취업지원실 있죠. 지자체마다 다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그럼 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임하냔 말이야? 나름의 기준이 있었겠지. 문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고객들은 이것 때문에 볼멘소리를 메고 있고 심지어 지금 상태는 뭐냐면 기대조차를 안 해. 그냥 용돈이나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말 다 했지 뭐. 3번째는 역량의 문제예요. 구조랑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역량의 문제가 있는데 취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셔야 될 분들이 심지어는 회사를 취업해보지도 않았던 분들이 너무 많아. 구직 상담사인가? 뭐 그런 자격증 갑자기 뭐 몇 년 전에 만들었어. 근데 그 자격증 따면은 다 여기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나도 취업을 안 해봤어. 취업을 하는 걸 제대로 도와본 적도 없어. 실제로 평가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가장 전문성을 갖춰야 될 분들이 거기 있어야 실제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들이 이런 취업 지원실을 갖추었다, 몇 명이나 있다, 이걸로 내 할 일 끝이었다 이거야.
완전 황당한 거지. 제가 오늘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함께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철학이나 구조는 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역량에 대한 문제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업 컨설턴트들 좀 모았어요. 이분도 좀 다구리를 치려고. 아, 지금 당신들이 똑바로 해야지. 지금 당신들이 대충 하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모았는데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야, 이거 완전 다른 세상이 있더만. 그분들의 입장은 또 이래요. 자기 업무의 60% 이상이 행정업무 처리하는 바쁘대. 그러니까 나도 청운의 꿈을 안고 많은 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해 주겠다고 상담사로 취업을 한 거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맨날 하는 일이 서류 처리야. 아니, 직업 상담을 하면 직업 상담 애를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행정이 60% 이상이다? 이건 말 다 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오는 사람을 자기가 보니까 대다수는 복지 때문에 오는 거래요. 복지 때문에. 그 돈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업도 해야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겠지만 여기까지는 안 가고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타고 이렇게 조금 타고,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도와주려고 해도 현타 많아. 그 기껏 이러면 안 돼 이래가지고 면접왕 이용 영상을 또 열심히 보셔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막 촉구하는 대로 도와주려고 했어.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분들이 거부하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자소서를 이내라 말하라냐고 하면서 막 말도 안 듣고요. 심지어는 아주 뼈아프게 이분들을 비난하는 민원을 넣는데요. 민원도 뭐 한두 번 넣고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분들이 조치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계속 후벼 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두 번 그걸 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상담 못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또 이분들의 세 번째 상황이 뭐냐, 누구도 이들을 케어하지 않아. 누구도 이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요. 기껏 있다는 교육이 사이버 교육 같은 거야. 그리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으로 뭐 하는 게 몇 개 있대요. 몇 개.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아. 근데 그 몇 개를 하려고 해도요, 개설한 지 몇 분 만에 그냥 다 닫혀버린대. 정원이 작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 서비스를 못 받아. 전국에 제가 대략 이렇게 저렇게 추산해 본 걸로만 해도 1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취업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만 해도. 근데 이분들도 제대로 된 트리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교육을 못 받는데 어떻게 상담을 하냐고. 이 사람이 진짜 뭐가 잘못됐고 뭘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딱 찝을 수 있는 진단 능력이 있고, 이럴 때는 이걸 해결하는 컨텐츠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게 이분들의 문제예요? 취준생들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전체 구조의 문제. 이거 책임 있는 분들 좀 해결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방구석 유튜버지만 감히 방구석 유튜버로서 권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오세훈 서울시장님, 김동연 경기도지사님, 뭐 다른 지방자치 많지만 일단 세 분 저 좀 만납시다. 에? 내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니, 됐고 나도 바쁘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제발 한 번만 좀 들여다봐 주세요. 제가 딱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채용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세요. 아니, 어디에도 데이터가 없어. 제가 몇 군데 전에 다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 그런 건 관리를 안 한대. 그럼 왜 우리한테 묻니? 합격률 정도를 체크하는데 그것도 뭐 가라도 많아 내가 보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률을 어떻게 올리냐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느낌적인 느낌, 만족도, 민원으로 치우친다니까?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결국 바뀌는 게 없어. 썰 풀지 말고 데이터로 승부를 좀 보자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느낌 가지고 얘기하냐고. 두 번째는요, 모두를 지원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을 좀 해주세요. 그 집중하는 거 핵심이 전문한 것 같아요. 상담을 하거나 뭔가 제도를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고 그분들에게 뭘 해야 될지 정확한 전문성이 공급이 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 또는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별개로 좀 보자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진짜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원서 넣을 수 있고 내가 경험 만들 수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가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곳은 진로를 찾아서 지원서를 넣고 면접까지 가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거 자체를 왜 터치를 안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청년층하고 중장년층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문화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두를 위하다 보니까 모두를 놓친다 그랬죠. 그 한 분의 컨설턴트의 주 이력을 쭉 보니까 어떤 형태냐면 아침에는 대기업 지원하는 사람이 와, 점심때는 공기업 지원하는 사람이 와, 오후에는 공무원 지원하는 사람이 와, 저녁에는 어르신이 와. 어쩌라는 거야. 이분이 한 명을 조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전문성이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이 한 명을 코칭해주기 위해서 5시간을 조사를 하신대요. 그럼 그 조사라면 그 조사 내용 뻔하지 뭐. 인터넷에 떠있는 거 보고서 긁어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조치가 되겠냐고. 청년층을 위한 조치와 중장년층을 위한 조치와 노년층의 일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전문성과 전혀 다른 정보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제도조차도 모두를 위한 거야. 청년들 중에서도 처음 취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한 거 특화돼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한 재정이 있다는 건 저도 공감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래봤자 돈도 얼마 안 줄 거면서 돈 준다고 취업이 돼요? 아니에요.
컨텐츠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니 면접방에 영상만 분석해갖고 뭐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주면 도움 되겠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돈을 주려다 보니까 어때요? 깐깐하게 따져야 돼. 이 사람이 진짜 의도가 있냐,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떠냐, 실제 취업이 되고 있냐 따져야 돼. 근데 그 따지는 것조차도 체계적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볼멘소리 불만사에 나오는 거예요. 웬만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올려놓은 댓글들 한번 쫙 보세요. 내가 그거 하나하나 언급도 못하겠어. 쌍욕이 하도 많더라고. 돈 줄 거면요 선택적으로 확실히 도움 필요한 사람한테 제대로 도와주세요. 그 알바도 못하게 사람들 발목 붙잡지 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컨설턴트 이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 육성 플랜을 만들어주세요. 결국에는 현장에서 뭐가 돌아가야 전체가 바뀌는 거지. 맨날 위에서 뭐 제도 얘기하고 뭐 발표 맨날 하면 뭐해. 안 바뀐다니까 지금. 그러면 항상 문제의 원인은 뭐예요? 현장이에요. 현장을 좀 들여다 봐주려고요. 청년들 계속 얘기만 하지 말고 청년을 터치하는 이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플랜을 예산도 배정하시고 이분들을 위한 전문가들도 초빙하시고 이런 일도 좀 하란 말이야.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지원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런 거는. 자, 저는 공공부문 이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최근에 다시금 실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영역, 특별히 청년 취업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일단 딴 건 다 모르겠고 청년 일자리 책임 있는 분들 빨리 좀 해결 좀 해봐. 좀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다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수년간 시행착오 했으면 이젠 좀 제대로 해봅시다. 좀 그게 책임 있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책임 있는 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취업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과 연대해서 의미 있는 정책,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을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느낀 점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정리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Wake up, run, stand up, run. 두 눈 떠, 걱정은 뻔.